안녕하십니까. 생각디자인연구소 지담 생각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분에 갇힌 자, 부분에 갇힌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깨달아진 육체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체로만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육체의 삶은 부분일 뿐이지 전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육체의 부분의 신체의 구조, 장기, 기관 한 가지 한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부분의 증세와 증상만 가지고 처방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증상과 증세는 좋아질 수 있을지언정 근본과 본질의 세계, 전체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병을 키우고 스스로 병의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고로 근본된 치유는 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그 마음의 중심에 존재를 합니다. 고로 육체만을 아무리 치유하려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육체의 치료와 약물과 수술의 그 모든 방법들은 결국 그 순간 그때 진통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일시적인 치유 방법일 뿐입니다. 근본된 치유, 본질된 치유는 마음으로부터 전인륜적인 통합적인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계부터 치유가 돼야 치유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하나의 나무는 전체의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로 내 마음의 세계에는 드러나진 육체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다 분별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스스로 그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가 좌우가 되어집니다. 좋은 약,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증상과 증세를 완화시키고 효과를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겉보기 액면가에 드러나진 결과일 뿐이지 근본과 본질의 세계는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와 같이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 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옛날에 똑같은 황씨의 노인과 김씨의 노인이 친구로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 며느리 하나, 또 손자 하나, 손녀들, 손자들 똑같은 가족의 구성원에 먹고 사는 일도 하는 일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니 김씨 노인의 집안은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황씨네 집은 해가 지날수록 가난해집니다. 황씨 노인이 생각하기를 김씨나 나나 사는 형편과 하는 일과 환경이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은 갈수록 집안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데 왜 김씨네 집은 해가 지날수록 부귀해지고 기하장이 올라가고 더 잘되고 형통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힘들어지니 그때야 황씨 노인이 김씨를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과 내가 똑같은 입장과 처지로 살아가는데 하는 일도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같은 입장과 처지인데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되는데 우리 집안은 갈수록 망하냐고 비밀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김씨 노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두 가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시킨 대로만 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황씨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시킨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씨 노인은 황씨 노인에게 첫 번째, 당신 아들에게 외양간의 송아지를 끌어내어 지붕 위로 올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육으로 보면 엉뚱당지도 않는 이야기고 주문입니다. 황씨 노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런 무모한 이야기를 왜 나한테 그것이 부자의 비밀이라고 말하냐. 노발대발 분노를 했지만 김씨는 잔소리 말고 당신이 나한테 부자 되는 비밀을 물었으니 시킨 대로 하라고 합니다. 황씨가 어이가 없지만 집에 들어가 아들에게 외양간의 소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를 지붕으로 올리라 하니 아들이 노발대발을 하면서 불평불만 원망원성을 하면서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오히려 아버지를 무시하고 짓밟고 공격을 합니다. 또다시 황씨가 어이가 없어서 김씨 노인을 찾아와 당신이 시킨 대로 했는데 사람 망신만 시키고 이게 뭔 꼴이냐고 따집니다. 김씨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끝까지 시킨 대로 하라고 합니다. 황씨 노인에게 이번에는 부엌에 소금 한 가마니를 며느리한테 끌고 나와서 개울가에 물에 담가 다시 빼내서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라 합니다. 황씨 노인은 어이가 없지만 김씨 노인과 약속 때문에 집에 돌아와 며느리를 부릅니다. 부엌에 있는 소금 가마니를 꺼내와서 개울가에 담갔다가 빼내서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아버님이 미쳐도 당당히 미쳤다고 오히려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바락바락 달려듭니다. 며느리 아들이 숨도 쉬지 못하게 황씨 노인을 미쳤다고 노망들었다고 엉뚱하지 않는 일을 시킨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씨 노인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김씨 노인을 찾아와 나를 창피를 주려도 이만큼까지 창피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고 분과 혈기로 싸우고 다투려 합니다. 김씨 노인은 잔잔하라 하고 내가 한 행동을 보랍니다. 김씨 노인은 바로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지금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끄집어내어 지붕 위로 올리라고 합니다. 아들은 내 아버지 아무런 군소리도 없이 소를 끌고 와서 외양간의 소를 지붕 위로 올리려고 하니 소가 안 따라오니 아내를 불러서 아내도 어떤 말도 궁시렁대지 않고 송아지를 오로지 지붕 위로 오르게 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도 안 되니 아들 자식들까지 다 불러서 송아지를 끌고 올려가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김씨 노인이 이제 됐다. 이제는 며느라기야 부엌에 가서 소금 한 가마니를 치고 개울에 담갔다가 빼내오거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 단 한마디도 불평 불만하고 지금 당장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오로지 혼자 못하니 아들과 더불어서 남편과 더불어서 그 소금 가마니를 낑낑 메고 개울가로 걸어갑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김씨 노인이 이제 됐으니 다 제자리에 갖다 놔라. 그리고서 황씨 노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황씨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그때야 무릎을 탁 치고 깜짝 놀랍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의 옳고 그름과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성공을 말하려 하고 병을 쫓아간다면 절대 병을 치유할 수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닌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고 사기꾼 같고 믿을 수 없는 입장과 처지라도
정해진 큰 뜻이 있으면 그 어떤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아멘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믿어줄 때 결국 성공은 그때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의 옳고 그름과 현실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익을 따진다면 절대 쪼물쪼물한 쫌팽이 같은 인생의 그릇에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고 궁핍해질 뿐이지 성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병의 치유도 그러합니다. 되냐 안 되냐, 치유되냐 안 되냐, 그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처럼 전혀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 하면 토도 달지 말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창피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미련한 바보 같은 짓을지라도 7번 그 요단강 똥물에라도 온몸을 담그고 순종할 때만이, 6번도 아니고 7번 순종할 때만이 결국 문둥병이 아무것도 없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적인 생각과 사고가 옳다고 말하고 그걸 가지고 분과 혈기로 죽이려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 인생은 결국 자기의 그 분과 혈기와 그 부분적인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기분과 감정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누가 죽입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살립니다. 자기의 운명선은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선을 따라서 오늘도 이치를 따라 스스로 하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분과 혈기와 어리석은 그 짧은 지식과 생각과 사고의 부분적인 지식을 다 버리고 비워서 새롭게 자신을 채워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